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재벌 가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이름과 장소만 살짝 바꿨습니다. 자, 잠깐만 먼저 이 대사들을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저를 있을 수 없어. 당연한 결과지. 넌 한 번도 아버지 마음에 들지 못했어. 유 원장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추가 문서는 49일 후 다시 공개합니다. 49일. 그날이 오면 당신들 인생이 바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산 3조 원의 재벌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 원장에는 막내 아들을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9일 후에 공개될 추가 문서에는 가족 모두를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아무도 몰랐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천정그룹 상속 전쟁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천정그룹 천재호 회장의 장례식이 치러진 날,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왔죠. 하지만 정작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천재호 회장, 향년 78세.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건설, 금융, 유통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총 자산 3조 원.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였던 거죠. 상주석에는 4명의 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천준호, 49세. 천정건설 대표이사.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죠.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딸 천수연 46세, 천정유통이사,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녀를 딸이라는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배제했죠. 그 서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천민재 43세, 천정금융 상무, 평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형이나 누나만큼 뛰어나지도 막내처럼 사랑받지도 못했죠. 그저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 하지만 그 역시 상속에 대한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천연우 38세, 천정그룹 전무.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인간미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한쪽 구석, 상주석에서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윤아, 35세.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회장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저 회사 직원 중 한 명이거나 먼 친척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남달랐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느껴졌죠.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천재호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민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내 남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윤아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소였죠. 다음 날 오전 천정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천재호 회장의 4자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장남 준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거죠. 둘째 수연은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부은 눈을 감추려고요. 밤새 울었던 걸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던 걸까요? 셋째 민재는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모양이었죠. 막내 현우만이 비교적 차분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박성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모두 오셨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죠. 고 천재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작성된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천재호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평생 일궈온 재산과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재산이 자식들을 망치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남매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천정건설은 장남 준호에게, 천정유통은 둘째 수연에게, 천정금융은 셋째 민재에게 각각 경영권을 승계한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각자 맡은 계열사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천정그룹 지주회사의 경영권과 회장직은 모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주회사 회장이 곧 그룹의 총수니까요. 막내 아들 천현우에게. 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 미소는 얼어붙고 말았죠. 상속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주회사를 저한테 안 준다고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천정그룹 지주회사 지분 51%는 장남 준호 30%, 둘째 수연 15%, 셋째 민재 6%로 분할한다. 막내 아들 현우는 상속에서 제외하며 다만 현금 100억 원을 지급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또 봤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저를 가장 아꼈잖아요. 제가 회사 일도 가장 열심히 했고 실적도 제일 좋았어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러셨나 보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 민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100억도 적은 돈 아니잖아. 그걸로 새로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장남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유언장이 위조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3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왜 아버지가 저를 제외했는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유를 적어두셨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너는 내 기대를 저버렸다. 2년 전 그 일을 나는 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다 안다. 너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다. 100억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년 전 그 일을. 그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수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년 전 무슨 일인데? 내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는데 우리가 뭘 더 말해. 현우, 100억 받아서 나가. 형? 형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아버지는 항상 옳으셨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죠.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로 봉인된 봉투였죠. 회장님께서는 2개의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은 1차 유언장이고 이것은 2차 유언장입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읽어주세요. 수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회장님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2차 유언장은 49제가 끝난 후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49일? 왜 하필 49일이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봉인하셨고 저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2차 유언장이 있다는 걸.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1차 유언장 공개 후에 2차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빛에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죠. 49일 후면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혹시 상속 내용이 뒤바뀌는 건 아닐까요? 특히 현우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2차 유언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두려웠죠.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49일 후 다시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회의실에는 네 남매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이은하였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저는 이은하라고 합니다. 고인의 비서였습니다. 비서? 아버지 비서는 김 비서였잖아. 수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맡은 건 좀 특별한 업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맡기신 일들이요. 그래서 왜 여기 온 거죠? 은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9일 후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번 더 미소만 짓고는 회의실을 나갔죠. 내 남매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49일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조사해. 당장. 그날 밤 현우는 강남의 한 고급 바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위스키를 마시고 또 마셨죠. 이미 한 병을 비웠고 2번째 병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젠장, 젠장.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형이나 누나, 셋째 형보다 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죠.
회사 일도 가장 열심히 했고 실적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상속에서 제외, 고작 100억? 회사 지분 하나 없이? 2년 전 그 일,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현우는 해외 법인 설립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죠.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생산 공장을 짓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 문제가 생겼어요. 현우는 급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일부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서류와 안전인증 서류를요. 어차피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사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지 노동자 3명이 다쳤고 1명은 평생 장애를 안게 됐어요. 현우는 돈으로 무마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입을 막았죠. 현지 언론도 돈으로 막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 일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현우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힘드신가 봐요. 돌아보니 이은하였습니다. 당신, 아까 그 여자. 네, 기억하시네요. 은하는 조용히 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왜 나를 찾아온 거죠? 위로해 드리려고요. 위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현우는 비웃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께 상처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그냥 직원이잖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천연우 씨, 49일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대체 누구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49일 후면 알게 될 거예요. 은하는 명함을 하나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힘들 때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 한 가지만 더요. 은하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그 일, 회장님은 모든 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걸로 당신을 미워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나를 상속에서 빼신 거야? 당신을 지키려고요. 지켜? 뭐로부터? 하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발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지킨다는 게, 그리고 49일 후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현우는 은하가 놓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은하 마이너스 천재호 회장 특별보좌. 특별보좌? 그런 직책이 있었나?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은하를 검색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야? 직원도 아니라고?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이은하는 누구일까요? 며칠 후 장남 준호의 사무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은하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였죠. 옆에는 개인 비서인 최 비서가 서 있었어요. 이은하, 35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MBA 출신입니다. 경력도 화려하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5년, 골드만삭스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 비서를 했어? 그게 정확히는 비서가 아닙니다. 회사 인사 기록에 없어요. 없다고? 네, 급여 기록도 없고 4대 보험 기록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신 거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이은하는 5년 전부터 회장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때로는 회장님 개인 별장에서도요. 5년 전부터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애인?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준호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49일 후 공개되는 유언장에 그녀가 나올 수도 있겠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줄까? 현금? 부동산? 아니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회사 지분은 아니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장 확인해. 아버지 개인 재산 목록 전부 찾아봐. 특히 최근 5년간 움직인 돈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다 뽑아.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려는데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은하를 한번 만나봐. 정중하게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49일 후 유언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떠보고 만약 안 만나준다면요? 돈을 제시해. 10억, 아니 20억까지 줄 수 있어. 정보값으로. 최 비서가 나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0층 사무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왜 유언장을 둘로 나눴을까요? 49일 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은하는 대체 누구일까요?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같은 시각 둘째 수연의 자택.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진수가 옆에 앉아 있었죠.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도 천정 유통 받았잖아. 유통은 그룹에서 제일 작은 계열사야. 건설이나 금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연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15% 지분을 받았잖아. 나쁘지 않아. 15%? 오빠는 30% 받았어. 2배나 많이. 수연은 와인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회사 경영 능력 있어. 오빠보다 못할 게 없다고. 근데 아버지는 늘 나를 무시했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진수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아버지 뜻이 그러셨는데. 49일 후가 있어.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9일 후 유언장에 뭔가 더 있을 거야. 어쩌면 지분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럴까? 그럴 거야. 아니면 왜 유언장을 둘로 나눠? 분명히 이유가 있어. 수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조사해야겠어. 저 이은하라는 여자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그리고 셋째 민재는 집에서 아내와 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6%? 고작 6%를 받았다고? 아내 김지은이 소리쳤습니다. 큰형은 30, 누나도 15 받았는데 당신은 6, 막내도 아니고.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민재는 답답해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평소에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언제 안 했어? 나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으면 6%밖에 못 받아? 막내는 아예 제외당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김지은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값 대출, 차 할부. 우리 빚이 얼마인데 6%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현금도 좀 받았어. 50억? 50억?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늘 이랬습니다. 형이나 누나 사이에 끼어서 주목받지 못하고 막내에게도 밀려서 사랑받지 못했죠.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능력은 평범했고 실적도 중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상속도 제일 적게 받은 겁니다. 49일 후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49일 후에 뭔가 바뀔 수도 있어. 뭐가 바뀌는데? 당신한테 더 주겠어? 모르지. 어쩌면. 민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내 현우는 자신의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죠.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은아가 준 명함을 계속 쳐다봤어요. 전화할까? 말까?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은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천현우 씨.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요? 회장님께 들었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내 번호를? 네, 많은 걸 들었어요. 당신에 대해서. 현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청담동 카페 루시드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무언가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청담동 카페 루시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카페였습니다. 현우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곧 이은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은하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죠? 은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회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우연한 기회였죠. 어떤 기회?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였어요. 회장님이 M&A 건으로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죠. 그때 제가 담당 애널리스트였어요. 은하는 과거를 떠올리듯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똑똑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을 맡기기 시작하셨죠. 무슨 일을? 재산 관리요. 회장님은 회사 재산과 별도로 개인 재산이 많으셨어요. 부동산, 주식, 해외 계좌.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걸 정리하고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알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마 가족분들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럼 49일 후 유언장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겠네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말해줘요. 제발. 저한테 뭔가 더 있나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 상속에서 빼신 거예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킨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은하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정그룹은 깨끗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죠? 회장님이 그룹을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불법적인 일들도 있었죠.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금 조성, 탈세, 뇌물, 정치인들과의 검은 커넥션.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정리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제게 모든 증거를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은하는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 안에 30년간의 비리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현우는 그 USB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 왜 아버지는 그걸 정리하셨어요?
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깨끗한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싶으셨고요. 깨끗한 후계자? 당신이요. 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저도 2년 전에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건 회장님도 아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밤마다 악몽을 꿨고 피해자들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그걸 회장님이 다 아셨어요.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달라요. 장남 준호 씨는 비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도구로 여기죠. 둘째 수연 씨도 마찬가지고요. 셋째 민재 씨는 무능하지만 욕심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상속에서 빼신 거예요? 저를 지키기 위해? 네, 49일 후면 폭탄이 터져요. 검찰이 움직일 거예요. 현우는 충격받았습니다. 검찰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어요. 검찰에 제보하셨죠. 자신의 비리를 포함해서요. 미쳤어요? 왜 그런 짓을? 속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은 그 진흙탕에서 빼내고 싶으셨고요. 은하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49일 후 검찰이 천정그룹을 압수수색할 거예요. 장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들이 조사받을 거고요. 하지만 당신은 안전해요. 상속도 받지 않았고 경영권도 없으니까. 현우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형들은 감옥에 가겠죠. 최소 5년은. 세상에. 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은하는 USB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49일째 되는 날 검찰에 넘길 거예요. 왜 당신이? 회장님의 유언이에요. 저보고 끝까지 지켜보라고. 현우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럼 당신은 아버지의 뭐였어요? 정말 그냥 비서였어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 네, 회장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회장님을 사랑했고요. 현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사모님은 10년 전부터 사실상 남남이셨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없으셨죠. 회장님은 외로우셨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셨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우린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그럼 49일 후 유언장에는 당신도 나와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상속을 받아요. 뭘 받는데요? 그건 49일 후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은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잠깐만요. 더 물어볼 게 있어요. 하지만 은하는 미소만 짓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현우는 혼자 남아 USB를 쳐다봤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라니. 아버지는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장남 준호의 집. 준호는 서재에서 최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은하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돈을 거절했습니다. 20억을 제시했는데도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협박은?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웃더군요. 웃어? 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개인 재산 조사는 어떻게 됐나?
대부분 파악했습니다. 부동산이 약 500억, 주식이 300억, 현금이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0억이네.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최근 1년간 200억 정도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네, 해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은 있는데 그 이유가 안 보입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은아한테 준 거 아닐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젠장.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아버지의 정부한테 갔다니. 49일 후 유언장에 분명히 그녀 이름이 나올 거야.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막아야 해. 이은아가 상속받는 걸 막아야 해. 어떻게요? 법적으로 싸워. 그녀는 법적 가족이 아니잖아. 상속 자격이 없어. 하지만 회장님이 유언장에 명시하셨다면 유언장을 무효화시켜. 변호사 알아봐. 최고 실력자로. 알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려는데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은아를 계속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해. 예, 대표님. 최 비서가 나가고 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자는 자신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수연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은아를 미행하게 했죠. 이은아는 매일 아침 7시에 조깅을 해요. 한강공원에서요.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도서관이나 카페에 있어요. 특별히 만나는 사람은 없고요. 회사에는 안 가? 아니요. 완전히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일도 안 하는데. 그게 그녀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가 있어요. 청담동에. 얼마짜리? 시세로 약 30억입니다. 30억? 수연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거네. 그런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매입했더군요. 수연은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푼돈도 아끼시면서 저 여자한테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셨다니. 계속 감시해. 그리고 약점을 찾아봐. 뭔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민재는 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은아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은아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민재 씨 무슨 일이세요? 은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속이 너무 적어요. 6%밖에 안 돼요. 회장님의 결정이셨어요. 알아요. 근데 혹시 49일 후에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늘 형이랑 누나 사이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49일 후에 더 주시려고.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말요?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받으신 게 전부예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역시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은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서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졌어요. 천민재 씨, 네. 회장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그럼 왜 저한테 이렇게 적게 주신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돈이 적은데 어떻게 행복해요?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49일 후면 알게 될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탐정이 아무리 조사해도 이은하의 약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깨끗했습니다. 남자 관계도 없고 빚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었죠. 어느 날 밤 수연은 친구 지영을 만났습니다. 지영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수연아,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응? 집안일 때문에. 아버지 상속 문제? 어떻게 알았어? 뉴스 봤어. 천재호 회장 별세. 3조 자산 상속 전쟁 예고. 이런 제목들.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에까지 났어? 당연하지. 재벌가 상속은 항상 하디슈야. 지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근데 넌 얼마 받았어? 15% 지분이랑 천정 유통. 오, 괜찮은데? 오빠는 30% 받았어. 아. 지영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장남 우대네. 그게 다가 아니야. 49일 후에 추가 유언장이 공개된대. 추가 유언장? 응,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 정부 이름이 나올 것 같아. 지영은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부? 아버지가? 응, 이은하라는 여자야. 35살. 젊네. 그 여자한테 뭘 주신대?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미칠 것 같아. 수연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소송 생각은 없어? 소송? 응, 유언장 무효 소송. 정부한테 주는 상속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정말? 응, 특히 금액이 크면. 적법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거니까.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근데 승산은 있어. 특히 그 여자가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하면. 어떻게 입증해? 증거 찾아야지. 둘이 함께 있던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뭐든지. 수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 핸드폰은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어. 오빠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그거 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봐야겠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며칠 후 수연은 오빠 준호를 만났습니다. 오빠, 아버지 핸드폰 어디 있어? 왜? 보고 싶어서. 아버지 목소리라도 들어보려고.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응, 요즘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 수연은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에 있어. 가져다 줄게. 고마워, 오빠. 다음 날 수연은 아버지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열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열었죠.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이은하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를. 사랑해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수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법적 딸인 자신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들들만 챙기셨죠.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이렇게 달콤한 말들을 했다니. 수연은 화면을 넘기다가 한 메시지에서 멈췄습니다. 은하,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회사 지분 10%를 줄 거요. 그리고 청담동 아파트, 제주도 별장, 스위스 계좌에 돈 전부. 당신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수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 지분?
자신보다 적게 받은 건 15%인데 저 여자는 10%를 받는다고? 게다가 아파트, 별장, 스위스 계좌까지? 이건 말도 안 돼. 수연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왜? 이은아가. 그 여자가 10% 지분을 받는데.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에서 봤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핸드폰 가지고. 30분 후 수연은 준호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10%? 이건 우리 상속분을 깎아서 주는 거야. 막아야 해, 오빠. 소송 걸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저 여자는 법적 가족도 아니야. 불륜관계로 만난 여자한테 이렇게 많이 줄 순 없어. 변호사 알아볼게. 아니, 내가 알아볼게. 최고 실력자로. 준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준호입니다. 급한 건이 있어서요. 유 원장 무효 소송 가능할까요? 한편 이은아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재호 회장이 남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USB 하나에는 30년간의 비리 증거가, 또 다른 USB에는 회장의 육성 메시지가,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진짜 유 원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그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회장은 제주도 별장에서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 내가 부탁할 게 있소. 말씀하세요, 회장님. 내가 죽으면 당신이 끝을 봐줘야 하오. 무슨 끝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더러운 일을 많이 했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사람들 짓밟고, 법 어기고, 양심 팔고, 그렇게 이 그룹을 키웠소. 회장님, 하지만 이제 끝내고 싶소.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소. 어떻게요? 검찰에 자수할 거요. 내 모든 죄를. 은하는 놀랐습니다. 자수요? 그럼 회장님이 감옥에 가겠지. 하지만 내게 시간이 얼마 없소.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소. 회장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이요. 감옥에 가든 병원에 가든 마찬가지지. 하지만 가족들은 미워할 거요. 특히 준호와 수연은. 하지만 어쩔 수 없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요. 현우 씨는요? 회장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이 진흙탕에서 빼내고 싶소. 상속도 안 주고 경영권도 안 줄 거요. 그럼 현우 씨가 오해하실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게 현우를 지키는 길이요. 49일 후면 검찰이 움직일 거요. 그때 현우만은 안전해야 하오. 회장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요? 당신한테 10% 지분을 줄 거요. 그리고 내 모든 개인 재산을. 너무 많아요, 회장님. 아니요, 당신이 받아야 하오.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니까. 회장은 은하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이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주시오. 내가 평생 외면했던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어떤 사람들이요? 내 사업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땅 빼앗긴 사람들, 공장 사고로 다친 사람들, 부당해고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보상하고 싶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고맙소, 은하. 당신이 있어서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킬게요. 당신의 뜻대로 끝까지 해낼게요. 49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수연은 이은하를 고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재는 그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은하가 준 USB를 보관하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걸 검찰에 넘겨야 할까? 그러면 형들이 감옥에 갈 텐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현우는 괴로웠습니다. 드디어 49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천정그룹 본사 회의실에 다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 수연, 민재, 현우, 그리고 이은하도 왔습니다. 박성민 변호사가 들어왔죠. 그의 손에는 붉은 실로 봉인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모두 오셨군요. 그럼 고 천재호 회장님의 2차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인을 뜯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2차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천재호는 이 유언장을 마지막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다. 내 자식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은하에게. 은하의 이름이 나오자 수연이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먼저 이은하에게. 당신에게 천정그룹 지주회사 지분 10%, 청담동 아파트, 제주도 별장,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금 200억 원을 준다. 뭐라고?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야. 저 여자는 가족도 아니잖아.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은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였다. 그녀 없이는 마지막 5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는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준호, 수연, 민재. 세 사람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너희는 1차 유언장대로 회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또 다른 유산이 있다. 다른 유산?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30년간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탈세, 횡령, 뇌물, 안전규정 위반. 그 모든 증거를 이은하가 보관하고 있다. 모두의 시선이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 USB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로 이 증거는 검찰에 제출될 것이다. 뭐라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 너는 내 뒤를 이어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비자금을 만들고 하도급 업체를 착취했다. 나는 다 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 너도 마찬가지다. 유통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중소협력사들을 짓밟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 너는 무능했지만 욕심만은 컸다. 금융부문에서 고객 돈을 횡령한 것도 내가 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희 셋은 모두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와 함께 너희 죄도 밝혀질 것이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만은 다르다. 너는 양심이 있다. 2년 전 그 일로 너는 매일 밤 괴로워했다. 나는 내 방에서 새어나오는 내 흐느낌을 들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너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만은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아버지, 현우야, 100억으로 새 출발을 해라. 깨끗하게, 당당하게.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은아에게 부탁한다. 내 죄를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내가 피해준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나 천재호는 이 유언이 실행되기를 바란다. 2024년 10월 15일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야. 회장님은 온전하셨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은하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천재호 회장이 나타났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던 그날의 영상이었습니다. 나 천재호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잘못된 사랑이었죠. 여러분에게 돈과 권력만 주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짓밟고 돈만 쫓았죠. 회장님은 그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은하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이 증거는 검찰에 넘어갑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안 돼. 수연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은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전까지 자수하시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수? 네, 스스로 검찰에 가서 자백하세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네, 현우 씨. 아버지는 정말 날 사랑하신 거예요?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 천정그룹 3남매는 검찰청에 자수했습니다. 준호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연은 하도급 업체 착취와 불공정 거래 혐의로, 민재는 고객 자금 횡령 혐의로 모두 구속 수감됐습니다. 천정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전문 경영인이 영입됐고 투명 경영이 시작됐죠. 주가는 한동안 폭락했지만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경영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이은하는 약속대로 천재호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한 재단은 천정그룹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 보상하기 시작했죠.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 산업재해로 다쳤던 노동자들, 부당해고당했던 직원들,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천정건설의 공사로 집을 잃었던 노인이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20년이나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찾아뵙게 돼서. 노인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 회장이 보낸 거요?
네, 회장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양심은 있었구먼.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었지만 고맙소. 은하도 울었습니다. 이런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천재호 회장의 죄가 조금씩 씻겨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한편 현우는 100억 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기술 기업이었어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회사였죠. 첫 해에는 적자였습니다. 2년 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사업을 했죠. 그리고 3년 차 드디어 흑자를 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현우는 행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떳떳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현우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형 준호를 면회하러 간 거예요. 형? 왔구나, 현우.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5년형을 선고받고 2년째 복역 중이었죠. 어떻게 지내, 형? 그냥 살아. 여기서는 다 똑같으니까. 준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근데 너 사업 잘 된다며? 신문에서 봤어. 응, 조금씩. 다행이다. 내가 제일 잘 된 것 같아.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어. 너만 빼낸 게. 형? 나는 후회해. 매일.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아버지처럼 살려고 했을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했어.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돈? 권력? 아니었어. 그냥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형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지? 응. 근데 방법을 몰랐어. 아버지처럼 되는 게 사랑받는 길인 줄 알았어. 현우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같이 일하자. 뭐? 내 회사에서 일해. 형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1년 후 이은하와 현우가 만났습니다. 은하 씨, 오랜만이에요. 현우 씨도요. 회사 잘 되고 있다면서요? 덕분에요. 은하 씨가 아버지 뜻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전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단은 어때요? 바빠요. 아직 보상해야 할 사람이 많아서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자식들 모두 사랑한다고.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이라고. 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 떳떳함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하 씨, 감사해요. 제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전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을 함께 이뤄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그리고 5년 후 준호, 수연, 민재는 모두 출소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단 직원으로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동생이 자신들을 받아준 것에 대해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죠. 어느 날 네 남매는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수연도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 못 해드렸어요. 이제라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떳떳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내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평생 경쟁하고 미워했던 형제자매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산소 앞에는 천재호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자식들아.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됐구나. 그리고 이은하는 천재호 희망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금까지 도운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1247명. 지난 5년간 재단이 도운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은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재호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은하에게.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괴물로 살다 갔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건 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더군요. 내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소. 당신 덕분이요, 은하. 내 마지막 5년이 가장 행복했소. 고맙소, 사랑하오. 천재호. 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회장님. 영원히. 10년 후, 현우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직원 500명, 연 매출 5천억 원. 하지만 현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직하고 겸손했죠.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요. 어느 토요일 그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그를 불렀어요. 젊은이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자네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세요? 혹시 천정그룹? 현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옛날에 거기서 일했네. 30년 전에. 그러셨어요? 응,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지. 손가락 3개를 잃었어. 할아버지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손가락이 없었어요. 회사는 날 내쫓았어. 보상도 없이. 그때부터 이렇게 살았지. 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 회사가 그런 짓을.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신기한 게 있어. 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날 찾아왔어. 천재호 희망재단이라고. 이은하 씨요? 응, 그 여자가 사과하고 보상금을 줬어. 3억이나. 그럼 그 돈은? 다 썼지. 술 먹고 도박하고 바보같이.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근데 후회 안 해. 그 여자가 날 찾아와 줬다는 게 중요했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현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래요? 뭐, 청소나 경비 같은 일이요. 할 수 있으시죠? 하지만 나는 손가락도 없고 늙었는걸. 괜찮아요. 우리 회사는 능력보다 의지를 봅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저녁 현우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 씨,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누구요? 30년 전에 우리 회사 공장에서 다치신 분이요. 은하 씨가 몇 년 전에 찾아가셨던 분. 아, 그분. 기억나요. 그분을 우리 회사에 모셨어요. 잘했어요, 현우 씨. 은하 씨, 우리 저녁 먹을래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은하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은하 씨가 약속을 지켜서 현우 씨도요. 떳떳하게 사셔서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 씨,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왜요? 회장님 떠나신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혼자.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회장님이 남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셔도 되잖아요. 회장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은하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는요? 결혼 안 하세요? 저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왜요? 아버지 일도 끝내야 하고 형들도 돌봐야 하고. 은하는 웃었습니다. 변명이네요. 네. 정말 이유는 마음을 줄 사람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현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저도 그래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후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하 씨, 현우 씨, 그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는데 천천히 해요. 우리, 네, 천천히. 현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천재호 회장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후, 천재호 회장의 길. 내 남매는 이제 50대,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현우의 회사에서요. 회사는 이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죠.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협력사들과는 공정하게 거래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그것이 현우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늘 은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에 결혼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이날도 그들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15년이 됐네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행복한 일도.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돈이 아니라 떳떳함이라는 걸.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내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은하도 그들과 함께 껴안았어요. 회장님, 보고 계시죠?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회장의 대답 같았죠. 잘했다, 내 아이들아. 산소 뒤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천재호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 다 끝났어요. 당신의 유언을 모두 지켰어요.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1893명에게 보상했어요. 당신이 피해준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현우는 훌륭한 기업가가 됐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준호, 수연, 민재도 변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에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해요. 현우와 함께라서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은하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했어요, 회장님.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랑도 시작할게요. 그게 당신이 바라던 거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에는 각각의 사연이 있겠죠. 슬픈 이야기도, 행복한 이야기도. 회장님,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현우와 함께하는 이야기요.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하야, 자러 안 와?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가요. 은하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재에는 천재호 회장의 사진만 남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맙다, 은하야. 그리고 행복해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천정그룹 상속 전쟁의 전말이었습니다. 놀라우셨나요? 충격적이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느 재벌 가문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돈과 권력, 그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천재호 회장은 평생 그것만 쫓다가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고.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떳떳한 것이라고. 현우는 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가장 행복했습니다. 준호, 수연, 민재는 많이 받았지만 감옥에 갔죠. 하지만 그들도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은하, 그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나이 차이도 신분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만이 중요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돈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돈인지, 아니면 올바른 가치관인지. 천재호 회장은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전쟁 -유언장 봉인 해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